안녕하세요. 요리초보 이특과 눈과 입을 사로잡을 중식 요리를 알려주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건영입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자, 셰프님 오늘은 저 같은 요리초보도 만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중식 요리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중식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쉽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특 씨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중국 요리가 있답니다. 아, 어떤 요리죠? 네, 구수한 감칠맛이 좋은 거뭇콩 소고기 볶음인데요. 불맛을 한껏 살린 게살 볶음밥과 같이 만들 거예요. 야, 정말로 이제 주말이 코앞인데요. 이 두 가지 음식이면은 주말에 뭘 먹을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재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만한 중식 요리다라고 말씀하셨고 요리초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검은콩 소고기 볶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콩 소고기 볶음은요. 우선 고기를 먼저 잡을게요. 소고기죠? 네, 소고기고요. 기름기 적은 부위를 많이 쓰고요. 뭐 부채살 정도? 사실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썰고 두꺼운 옆을 지내서 먹기 좋은 크기로만. 그러니까 소고기 볶음인데 검은콩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네. 검은콩은 뭐 구수한 향 때문에 고기류에 제일 많이 쓰이긴 하고요. 이게 발효시킨 검은콩에 기름하고 간장, 양조간장을 섞어서 만든 양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 이걸 썰어서 여기다 담아놓고요. 네. 저는 시즈닝 간장을 쓸게요. 이건 어떤 간장인가요? 이 간장은요. 일반 간장보다 간이 그러니까 짠맛이 좀 덜하고요. 네, 감칠맛을 좀 살려놓은 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기 밑간이다라고 하면 소금 후추를 좀 많이 생각하는데 이 간장을 넣게 되면 더 맛이 더 좋아지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중식은 예전부터 간장 갖다가 밑간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약간 구수한 향과 볶았을 때 향긋함을 좀 잡아줘요. 여기에 저는 바질가루를 좀 부어주고요. 야, 바질이 들어가니까 뭔가 이태리 음식 같기도 하네요. 네, 이게 제가 이 음식을 홍콩식 요리라고 말씀드렸나요? 네네. 네, 홍콩은 예로부터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무역도 너무 활발하게 돼 있어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식 조리법만 갖고는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게 된 게 유럽의 조리법이 중국의 조리법이 합쳐진 게 홍콩의 조리법이죠. 네. 그러니까 올리브유도 지금 들어갔네요. 네네, 올리브유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 마리네이드 해놓을게요. 네. 자, 이제 고기 이제 밑간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양파와 청피망, 브로콜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청피망하고 가운데 힘을 좀 빼주고요. 하나씩 뺏겨 놓을게요. 그래서 소고기 볶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게 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네네. 아무래도 스테이크다 보니까 중국식 스테이크라고 해도 야채의 맛을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망을 하고 브로콜리 이렇게 준비만 하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요리에 빨리 써놓은 향채. 파, 마늘, 생강을 넣을게요.
팔은 반절해서 한 3cm 정도 듬성듬성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 썰어놓은 마늘을 편을 여기다 얹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강 조금.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그 불에 이제 구우면 되는 건가요? 그쵸? 네. 네, 한번 거꾸로 해볼까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 3큰술 정도 두를게요. 하나. 네. 넣어주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면 파를 넣을게요. 네. 혼자 사는 사람들도 집에서 다른 건 몰라도 네. 이렇게 올리브 식용유에다가 네네. 향채를 이렇게 먼저 볶게 되면은 그쵸? 뭔가를 안 해도 내가 요리를 좀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물씬 좀 들더라고요. 그쵸. 한 다음에 간장, 예, 양조간장 한 큰술 정도. 야, 중식에는 빠질 수 없는 간장이 바로 양조간장이네요. 예, 그쵸. 빠질 수가 없죠. 이게 파향과 네. 어우러졌을 때 구수한 향을 잡아주거든요. 특이해. 잡냄새도 잡아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 그리고 네. 그다음에 굴소스 한 큰술. 네. 자, 이게 오늘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기름에 굴소스하고 간장 양념을 먼저 넣어서 볶아주게 되면은 양념 특유의 잡냄새가 또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굴소스의 그 특유의 향이 네. 볶아줌으로 해서 더 구수하게 나가겠죠? 그리고 볶아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청주를 넣을게요. 청주를. 네. 왜 넣냐면 굴소스가 볶아졌지만 그래도 약간의 잡내가 날 수 있거든요. 간장하고. 그래서 그 잡내를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요. 네. 사실 이 굴소스 유래가 중국에서 네. 굴이 타서 만들어진 소스가 굴소스가 맞나요? 네,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요.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깜빡하고 시간대를 살짝 놓쳤는데 네. 그때 만들어진 게 굴소스가 된 거예요. 아, 너무 네. 맛있어서. 네네. 준비한 야채를 같이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야채에 양념을 버무려 주세요. 그다음에 물 네. 200ml 정도 살짝 부어주세요. 중식은 조리법에 따라서 요리가 다 틀리긴 한데 고기를 너무 먼저 익혀놓고 야채를 볶고 볶게 소스를 되네. 만들면 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겨지지 예, 않을까요? 푸석해지겠죠. 질겨지고. 그래서 야채를 소스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주재를 볶은 다음에 거기다 넣을 거예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이요. 그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홍두장. 네. 네, 살살 끓어오르고 있죠? 검은 콩 소스가 지금 들어가네요. 네네. 네. 소스가 지금 들어가고요. 한 큰술 정도 풀어주시고요. 이게 사실 이 검은 콩이 그 네. 단백질 함유량도 좀 높고 그쵸.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어떤 그 머리카락 네네네. 머리카락 좀 숱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검은 콩 추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치킨 파우더 네. 1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 살짝 잡아줄게요. 네. 이게 노두유입니다. 1작은술 정도 네. 넣어주시면 색깔이 변하죠. 네. 기본적으로 중식하면은 뭐 동파육 아시죠? 예. 왜 동파육은 왜 까말까요? 이걸 쓰니까 까매지는 거예요. 아, 이 소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네. 간장인데 여기에 카라멜이 좀 섞여서 색깔을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음식의 색깔을. 네. 캐러멜이 함유된 간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네네. 이제 후추를 후추를. 네 부어줄게요. 한 큰술 정도.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향이 또 틀려지죠. 확 달라집니다. 네. 저는 이 후추 향이 왜 이렇게 좋죠? 저도 좋아요. 네. 근데 재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요리 맛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놓은 걸 꺼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구울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고기를 넣어야 고기에 네. 육즙도 빠지지 않고. 육즙이 빠지지 네. 않고 좋죠. 그리고 지금 약간 올리브유가 코팅이 한번 돼 있어서 네. 막 육즙이 막 헉헉 빠지고 그러진 않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우선적으로 아까 저희가 시즈닝 맛간장을 먼저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에 간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넣었는데 올리브유를 넣은 거는 이 고기에 육즙이 좀 빠지지 말라고 네, 코팅을 해준 거예요. 네. 네, 넣을게요. 이 소리죠.
일부러 찹을 쳐놨잖아요. 먹기 네. 편하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살짝씩 돌려가면서. 저는 한 미디엄 웰던? 그러니까 80% 정도만 네. 익혀주시면 돼요. 야,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향 좋죠. 소고기다 보니까 너무 많이 굽게 되면 좀 질겨질 수 있으니까 네. 굽는 거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네, 많이 쓰죠. 그래서 미디엄 웰던? 미디엄 웰던.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요리만 봤을 때는 네. 그냥 100% 정통 중국 요리라고는 생각들기보다는 네. 뭔가 퓨전의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쵸. 중국의 향과 막 네. 유럽 쪽의 향도 유럽 좀 쪽의 느껴질 향이 때도 나고. 있고. 네, 고기는 익었고 육수가 끓어오르죠? 네. 끓어오르면 그때 네, 고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제 검은콩 소고기 볶음이기 때문에 이 소고기를 또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 요리의 맛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쵸, 많이 달라지죠. 어떻게 굽기를 좀 해야 지금 또 들어가서 또 한 번 끓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끓이는데 네. 여기서 뭐 푹 익히는 게 아니라 네. 한번 고기를 넣고 끓어오르면 물 전분을 할 거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하냐면 고기하고 육수하고 좀 약간 어우러지라고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아. 네, 고기에 간도 배고 육수에 즙도 살짝 나오고 네. 여기서 여기다가 네. 전분을 네, 전분은 되게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한 전분 하나에 물 3숟가락 그 정도? 3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살짝 둘러주면 살짝 둘러주고 국물이 샥 졸아들겠죠. 네, 한 번에 마칠 필요 없어요. 벌써 나오죠? 야, 정말 마술과도 같이 넣자마자 샥. 네. 한 2~3번에 가정에서 할 때 전분을 한 번에 맞추기 힘드시면 네. 2~3번에 나눠서 네, 맞추시면 됩니다. 네, 이제 완성됐어요. 자, 그럼 저 완성 네.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놔볼까요? 네. 와. 야,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소고기가 물리질 않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검은콩 소고기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군침이 살살 도는 그런 비주얼인데요. 풍미가 가득한 검은콩 소고기 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게살볶음밥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 이 게살볶음밥이다라고 하면 네네. 중국집 가서 이제 밥류를 먹을 때 그렇죠. 게살볶음밥을 먹을지 잡채밥을 먹을지 고추 잡채밥을 먹을지 고민이 참 많거든요. 네네. 자, 그 게살볶음밥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우선 밥알이 하나하나씩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셔 놓을게요. 네. 간혹 이렇게 뭉친 데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걸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일단 대파, 뭐 빠질 수 없는 당근, 거기에 이제 그린빈스, 네. 그다음에 볶음밥에 빠질 수 없죠. 달걀, 계란. 네. 네, 그다음에 게살. 게살. 네, 이렇게 준비하고 볶아볼까요? 아, 바로 볶으면 끝나는 건가요? 네, 바로.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간단해요. 그럼 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일단은 재료가 뭐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하고요. 네, 간단해요. 그냥 손질만 하시고 그냥 바로 볶으면 그게 볶음밥이다. 네, 그렇죠. 네. 냄비에 팬에다가 네. 기름을 한 35ml 정도. 네. 기름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에 계란 1개 양입니다. 그럼 부어드릴게요. 그래서 저으시면서 스크램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됐을 때 불을 끄고요. 네. 밥을 아까 부셨잖아요. 예. 네, 부신 밥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우리는 좀 간단하고 편한 걸 참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냥 밥 어차피 이렇게 들어갈 거 네. 그냥 공깃밥에 있는 거 훅 넣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밥을 하나하나 볶아야 되기 때문에 네. 찬밥을 미리 이렇게 부셔놓고 볶으면 볶을 때 좀 더 편리하죠. 네네. 그럼 밥알이 하나하나씩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고슬고슬하고 하나하나 살아있겠네요. 네네.
이게 밥알이 묻혀 있으면은 볶을 때 눌러붙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잘 볶아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하고 네. 빈스. 저는 약간 이 네. 볶음밥이다라고 해서 네네. 이런 어떤 채소류를 먼저 볶고 밥이랑 달걀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밥이랑 달걀이 먼저 들어가네요. 예, 저희 중식에서는 볶음밥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게 그 밥알 하나하나를 제대로 볶아줘야 네. 거기서 단맛과 구수한 맛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좀 먼저 볶아주고 예전에 제가 볶음밥을 배울 때 네. 사부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볶음밥은 135번을 돌려야 제대로 된 볶음밥이 나온다. 몇 번 정도 돌리셨나요? 그래서 한번 해봤죠.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밥알이 중요하다는 네,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맛있는 냄새. 네. 그럼 이런 게살은 요즘에 또 시판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셔서 하셔도 되는 거죠? 네네, 뭐 요즘 게살이 네. 마트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서요. 네. 네, 그 다음에 게살을 넣을게요. 네. 야, 이건 내가 해 먹을 수 있겠다, 진짜. 네, 이건 진짜 와. 편하죠. 만약에 지금 게살이 없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맛살 같은 거 그런 것들 넣어도 되죠? 네, 당연히 넣어도 되죠. 네. 맛살은 한 그 결대로 쭉쭉 찢어서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더 맛있을 수 있어요. 볶음밥은 칼로 자르듯이 밥을 하나하나 볶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것만 잘해주셔도 이택 씨가 집에서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야, 정말 어우. 네. 그 저는 이제 맛간장이 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지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쯤에서 들어갑니다. 이쯤인가요? 네, 타이밍 주시네. 이 간장을 한 큰술 정도. 큰술. 네. 소금이나 후추로 간을 안 하고 맛간장으로 간을 하면 네. 맛이 더욱더 더 좋아지는 현상이 또 일어나나요? 그쵸. 간장을 볶는 것도 있고 네. 우선 맛간장은 일반 간장보다 염도가 낮기 때문에 낮고 감칠맛을 살려놓은 간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구수하고 그리고 갯살의 비린맛도 좀 잡아주고요. 간장이. 그렇죠. 거기에 치킨 파우더 살짝. 치킨 파우더까지. 네. 이 또한 간도 할 수 있고요. 이걸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짭조름 맛이 나다 보면 네. 뭐 달걀에도 소금 넣지 말고 이 치킨 파우더 같은 걸 넣으면 맛이 더 풍미가 깊어지겠네요. 아, 그쵸. 오늘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네. 토마토 계란볶음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치킨 파우더 빠질 수가 없죠. 아. 한 조금만 더 볶아주면 돼요. 네. 간장 향이 들어갔을 때 확 났잖아요. 네. 그 향이 날아갈 때까지. 그러면 그 향이 어디로 가느냐? 밥알 사이 하나하나에 들어가요.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 접시를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후자가 따로 없으니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바로 이 비주얼이에요. 중식당 가서 게살볶음밥 네네. 2만 원 가까이 주고 먹으면 그쵸. 이 비주얼이거든요. 근데 집에선 더 싸게. 더 싸게, 네. 저렴하게. 네, 한 5,000원이면 되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네. 푸짐하게 또 만들어 네. 먹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말 간단하고 간편하게 게살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볶음밥이라면 저도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맛보면 누구나 반하게 되는 한 그릇 요리, 고소한 게살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르게 즐기는 검은 콩 소고기 볶음,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파기름에 굴소스, 양조간장 등을 먼저 넣어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향채소의 향이 어우러져 양념 특유의 잡냄새가 싹 사라진다는 사실. 한 입 두 입 자꾸만 손이 가는 맛. 검은 콩 소고기 볶음으로 기분 좋은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검은콩 소고기 볶음과 게살 볶음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검은콩 소고기 볶음은 먼저 소고기는 큼직하게 깍둑 썰어주세요. 소고기에 맛간장, 바질가루, 올리브유를 버무려 30분 정도 재워줍니다. 양파, 홍피망, 청피망은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큼직하게 썬 대파, 편썬 마늘,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줍니다. 향채소의 향이 올라오면 양조간장, 굴소스, 청주를 넣어 볶아주세요. 양념이 끓으면 청피망, 홍피망, 브로콜리, 양파를 넣어 살짝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을 붓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검은콩 소스, 치킨 파우더, 노두유, 으깬 통후추를 넣어 한 번 더 끓여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재운 소고기를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소고기가 익으면 양념에 넣어 끓인 뒤 전분물을 넣어 농도를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검은콩 소고기 볶음 완성! 게살 볶음밥은 우선 찬밥은 손으로 한 알씩 분리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물을 넣어 스크램블드 에그를 만들어주세요. 달걀이 반쯤 익으면 찬밥을 넣어 고루 볶아줍니다. 여기에 잘게 썬 대파, 줄기콩, 당근, 자숙 게살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맛간장, 치킨 파우더를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게살 볶음밥 완성! 오늘의 요리, 검은콩 소고기 볶음과 게살 볶음밥으로 온 가족을 위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오늘은 요리 초보도 도전할 수 있는 중국식 요리를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검은콩 소고기 볶음과 게살 볶음이었었는데요. 야, 일단 비주얼만으로는 정말 최고거든요. 네. 보고만 있어도 지금 침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미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러면은 시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먼저 먹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일품 요리. 일품 요리. 네. 검은콩 소고기 볶음을 먼저 드시는 게 좋죠. 야채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양파를 이렇게 해서 소스를 싹 묻혀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향이 깊은데요? 너무 깊은데요? 셰프님, 저는 좀 걱정을 했던 게 검은콩 소스하고 소고기가 좀 잘 어울릴까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콩을 베이스로 한 그 소스라 그런지 담백하면서 고소하기도 하면서 깊이도 느껴지면서 정말 맛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어린이들이 뭐 고기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쵸? 이 요리는 고기도 맛있고 같이 들어간 이런 채소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다 먹어서 더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뭐 굳이 지금 제가 준비한 야채보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꺼내서 같이 볶으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예, 더 먹어보고 싶은데 제가 빨리 이번에 게살 볶음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집에서도 정말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가능하고요. 네. 우선 드셔보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찬밥을 하나하나 볶았잖아요. 그러니까 밥 하나하나를 제대로 볶아줘야 이런 맛이 나는 거고요. 셰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밖에서 먹고 집에서 먹고 그 가장 큰 차이점은 특히나 중국 요리에서는 우리가 불 조절을 또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야, 집에서는 그 불세기가 약해서 그 맛이 안 나라고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 일반 그 가스레인지로 똑같이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 맛이 똑같이 그 이상의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입맛에 딱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국말로 쩐다 하오즈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셰프님, 이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나중에 또 오셔서 일주일 동안 또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꼭 나와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주에는
자연 요리의 대표주자 윤혜신 요리연구가의 친숙하고 정겨운 집밥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